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도대체 뭐냐?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자, 미디어에 일단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디어의 작동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이제 비판할 수 있는 역량,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적절하게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러니까 그 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한번 인스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스타에 접근을 해야 돼요. 홈페이지 접근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디 만들고, 비밀번호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예요? 인스타에 내 사진을 올려요. 내 사진을 올리면은 그게 이제 미디어를 생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의 사진을 보고 평가를 하죠. 좋아요, 뭐 댓글도 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활용과 그 다음에 이제 비판하는 역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다 합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제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미디어는 도대체 뭔가, 이제 정의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의 정의라고 한다면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기술, 도구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 확장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술 도구의 의미는 일단은 의미를 전달하고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매체, 이제 매개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의 의미, 매개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매체, 매개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미디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의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의 수단이다. 즉,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는 어떻게 돼요? 인간의 소통, 연결, 협업, 그리고 이제 정보 생산과 공유, 이런 소비를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것이 의사소통의 미디어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 확장의 미디어. 인간 확장의 미디어는 인간 외에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거. 그러니까 사물이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집, 도로, 인터넷, 스마트폰, 기차,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 확장의 미디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의 발달,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역사와 종류. 자, 이 부분은, 어, 자,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시대의 변화, 시대의 변화와,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의 발달과 함께, 예, 다양하고 빠르게 발전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구술 미디어라는 게 있어요. 구술 미디어는 어떻게 돼요? 대면 전달. 여기 구술이라는 게 뭐죠? 말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입으로 말로 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면 전달.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디에 많이 만들었었죠? 돌. 그 다음에 파피루스, 서신. 이게 이제 문자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쇄나 출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책, 신문, 뭐 이런 것들이, 예, 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인쇄 출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서나 신문,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 미디어는 뭐 라디오나 TV, 이런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방송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탈 미디어, 양방향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는 뭐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이런 것들이 얘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소셜 미디어는 웹이나 앱이나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1대1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1대1로 이렇게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발달 순서가 과연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발달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발달, 발전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봐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것들은 좀 쭉 내려갈게요.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한번 쭉 내려가 볼까요?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요 밑에쯤에 나오는 내용, 여기 있다. 생비자. 생비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미디어의 생비자. 요거 이제 프로슈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이제 무너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온 용어죠. 프로슈머, 생비자, 콘텐츠를 생산하는 동시에 소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여러분이 이제 그 사진을 올려놓는다던가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죠?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소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프로슈머라는 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요것도 좀 요 내용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디지털 리터러시 지수 모형. 여기는, 뭐, 매스 미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미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미디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미디어가 있는데, 자, 요게 이제 발달 순서가 언제 어떻게 발달이 되어 가느냐, 요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매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 라디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 미디어는 뭐 웹이라던가, 뭐 그다음에 블로그라든가 그런 부분들이고, 소셜 미디어는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죠. 뭐 SNS 그런 거고, 미래 미디어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나오지가 않은 거죠. 미래 미디어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지금 6주차는 뭐 다른 부분들 많이 공부해야 되겠지만은 요 정도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거, 7주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주차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7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주차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역시 이제 유튜브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튜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유튜브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예, 자, 쭉 좀 내려가 볼게요. 유튜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좀 살펴보면은, 뭐, 그렇게 심각한 거는 없어요. 심각한 거는 없는데, 꼭 알아야 될 것은, 쭉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 나쁜 콘텐츠. 나쁜 콘텐츠. 나쁜 콘텐츠는 과연 어떤 종류가 있을까? 여기 이제 나쁜 콘텐츠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뭐 음모론과 허위 정보, 그 다음에 뭐 차별과 혐오의 표현, 그 다음에 자극적, 선정적 표현, 그 다음에 이제 뭐 낚시성 콘텐츠, 뭐 낚시성 콘텐츠, 그 다음에 기만적, 선정적 광고, 그 다음에 저작권 위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그런 그 나쁜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은
것들이 가짜뉴스. 가짜뉴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요? 사실인 것처럼 꾸민 뉴스. 그 다음에 언론이 아닌데 언론을 흉내를 내요. 그래서 속이는 뉴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짜 뉴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짜 뉴스의 특징은 이제 어떤 게 있을까? 일단은 거짓. 그다음에 사기, 그다음에 비언론사다. 그다음에 일반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음모론과 허위 정보를 이제 퍼뜨리는 게 이 사람들의 이제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가짜 뉴스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은 오래된 뉴스인지 아닌지.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든 거야? 오래된 뉴스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래된 뉴스를 가공했나? 오래된 뉴스를 가공했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뉴스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과연 이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 다음에 또 물어보고 싶을 때 과연 연락처가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가치관이나 관점이 꼭 포함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왼쪽 당이냐, 뭐 오른쪽 당이냐 그런 얘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믿음이나 어떤 판단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를 또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거에 만약에 이제 편향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은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어떻게 돼요? 홀딱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하여간 거기에 있는 뉴스를 다 읽어. 그건 이제 어떨까요? 그건 아닌 거죠. 어떻게 거기 나와 있는 그 뉴스 내용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판별을 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다 읽는다? 그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7주차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중요한 부분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갈 내용이 9주차. 9주차 한번 보겠습니다. 9주차. 자, 9주차는 멀티미디어 기획 및 생산인데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네요. 미디어 기획이라고 되어 있죠. 유튜브 영상을 과연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부분입니다. 잠깐 요거를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요거로 갈게요. 자, 쭉 내려가서 여기요. 미디어 기획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유튜브 영상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유튜브 영상 이거를 이제 기획해서 만들 거냐 어떻게 나만의 포맷을 만들 거냐 그런 얘기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 채널을 보고 거기서 뭔가 모티브를 얻죠. 영감을 얻고 그 얘기는 일단 좀 많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시도를 해봐요. 되든 안 되든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실패를 한번 겪어보겠죠. 실패를 또 겪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런 거를 우리 백문이 불여일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어떻게 돼요? 나만의 스타일을 여기서 찾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만의 어떤 표현력 이런 거를 여기서 키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죠. 별로 뭐 내용이 없어요. 자, 없어서 일단은 9주차는 여기서 땡 하고 텁니다. 땡 하고 털고 그 다음에 10주차로 가볼게요. 10주차. 자, 10주차 같은 경우에 10주차 보겠습니다. 10주차는 이제 차세대 미디어가 되는 거죠. 10주차는 차세대 미디어가 돼서 아마 여기 10주차는 차세대 미디어로 이제 메타버스, 메타버스 얘기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얘기를 좀 봅시다. 여기 나오네요. 메타버스의 개념. 자, 도대체 메타버스가 뭐야?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돼요. 디지털 가상 현실 세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XR 기술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자, XR 기술, AR이나 VR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란 말이 나와요. 가상현실은, V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강현실은 AR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와 상상을 실현을 해요. 그렇게 만든 디지털 현실 세계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어떻게 돼요? 인터넷과 꼭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현실 세계, 즉 인터넷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에서 접속한 다중 사용자, 몇십만, 몇백만의 사용자가 여기에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그 얘가 뭐가 있어요? 로블록스 같은 게임이요. 그런 게임들 이제 몇십만, 몇백만 명의 사용자가 있다는 얘기죠. 자, 메타버스는 갑자기 생겨난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과거부터 존재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나이 많았을 때 썼던 게 뭐가 있냐면 싸이월드, 뭐 하이텔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얘가 한 종류가 되는 거죠. 자, 거기서 어떻게 활동해야 되나요? 내가 직접 활동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나의 아바타가 들어가서 활동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차세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한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 미디어의 종류? 차세대 미디어, 그, 메타버스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서 이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뭐 쭉 뭐 나오고 있죠. 뭐, 여기 보면 뭐, 메타버스의 분류 뭐, 네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면은, 음, 계속 다 전부 다 이제, 여기는 이제 대전대학교가 이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메타버스의 기술 동향, 그 다음에 VR 많이 이제 사용한다라는 거, 그런 얘기도 나와 있고, 이제 가상화폐, 여기 이제 NFT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뭐 블록체인, 뭐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어서 나온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금 그 10주차까지는 지금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메모하면서 이 영상 강의 보면서 메모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